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농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이제 보면은 갈반병에 좋은 농약이 있고 또 탄저에 좋은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 나기병에 전문약이라 이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잘 듣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보통 약들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의도 잘 듣고 갈반도 듣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약은 거기에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잘 듣는 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색 무늬병에 잘 듣는 약재들은 어떤 것이냐. 보르도, 네오보르도. 보르도는 석회하고 구리에 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듣고, 그 다음에 EBI계. EBI계는 살림꾼, 실바코, 렘비오, 프루겐, 아테미, 바이코 요런 약들이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작은 기자 요건 사완인데 사완 이런 거죠. 요런 것들은 이제 잘 듣는데 저항성이 발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면은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이제 카 약체 안트라콜이라든가 합해서 치면 한 번 더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갈색 무늬병에 잘 듣는 약이래. 안트라콜, 그 다음에 델란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갈색 무늬병에 잘 듣는다. 그 다음에 탄저에 잘 듣는 약제는 캡탄, 다코닐 약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다코닐, 그 다음에 포리람, 골드, 이런 것들은 탄저병에 잘 들어요. 잘 드는 거. 캡탄, 다코닐, 포리람. 또 모판. 그런데 또 8월 이후까지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하면은 또 모판을 쳐주는데, 요 모판은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모판을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빨간 점, 시나노 골드의 빨간 점이 그게 탄저입니다. 탄저. 그래서 9월 초에 모판을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인 낙엽병. 전문인 낙엽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홍로, 시나노 골드 이런 데는 이제 잎들이 단가지성 과일들은 잎이 좀 두껍긴 한데 전문이가 잘 발생돼요. 전문인 낙엽병이 왔다. 이걸 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포리옥신, 노브랄 이런 거. 그러니까 시나노 골드라든가 홍로 이런 데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 균들입니다. 곰팡이 균들을 잡아야 하는 그런 약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작에 대해서 좀 말씀. 작용 기작이 카가 있어요. 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있어요. 차. 이 카디스는 그럼 어떤 약이에요? 카디스는 다투이, 스트림 분리링계. 다시 말해서 헤비치라든가 프린트, 에이플, 카브리오의 아미스타, 이런 아미스타. 그 다음에 이비아에게 실바코, 살림꾼, 여기 살림꾼, 렘비오, 프루겐, 아테미, 바이코, 이런 약들을 쳤을 때 저항균이 발달돼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을 요 카디스가 죽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룸 빌륜계하고 EBI계 약제들로 죽이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또 카디스다, 이렇게 보면. 그래, 카디스. 그러니까 저항균이 발달돼서 죽지 않는 것을 카디스가, 다투가 이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투 정도 되는 것은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도 되고 또 치료도 된다. 다투도 동일 계통에 연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저항성이 발달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편성되어 있죠. 아까는 다투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여기 사완인데, 이 사완은 이제 종류는 실바코, 살림꾼, 렘비오, 프루겐, 아테미, 바이코, 요런 약들이 사완이에요. 사완은 침투 이행성 약입니다. 그러니까 약들이 이제 맞으면은
이 안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물관을 통해서 물과 한결같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약이 이 사완이라는 특징이 이동이 되고 이 또 끝으로도 이동이 해 나가죠. 증산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약이 비교적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 물과 같이 여기 만약 병이 있다 그러면 물과 같이 흐르면서 균을 죽이고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물이 흘러가니까 비교적 지속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수일에 재침입이 할 수 있으니까 예방제와 같이 치는 게 좋습니다. 비가 좀 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렇게 물과 같이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예방제를 같이 해서 예방제가 묻어 있으면 오래도록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림꾼 사완 침투 이행성 약계는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치료가 내가 생각할 땐 치료가 더욱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예방은 오래도록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에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고 할 때 얼마큼 왔는지 이거 생각해서 약제를 판단할 때 이건 이제는 또 오니까 쳐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 결정할 때 이 약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다사문 약은 통달성이에요. 통달. 이파리에 맞으면은 여기 맞으면 여기서 맞으면 여기 퍼져 나가면서 이 뒤에까지 통달해 버려요. 예. 통달하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곳에서는 통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칠 때 이 아미스타 다3 약제를 칠 때는 아주 푹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3 약제는 아미스타하고 헤비치하고 프린트하고 카브르 A 이런 약대들이 있어요. 이런 약대들은 작용 기전이 다 3이에요. 이런 약대들은 푹 쳐야 돼요. 푹 쳐가지고 이 다 맞아서 통달할 수 있도록 통달하면서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이 뒤에까지 통달하는 거예요. 요 약재가 가장 오래 가요. 갈 수 있어요. 비가 한 100mm 정도 와도 이 시기에는 이러한 약재를 쳐야 된대. 100mm 정도 와도 버틸 수가 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면은 여기 약이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는데 또 비가 오면은 다시 재분산이 돼요. 다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묻어 있는데 아침 이슬이 많다든가 뭐 안개가 짙다든가 또 비가 온다든가 이래 되면은 재분산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던 것들이 다시 또 퍼져나가는 다3 약재는 통달성이고 침투하면서 옆으로 퍼져나가기가 통달성이고 그 말라있는 약이 말라있다 비가 오면 다시 거기서 퍼져나가고 다시 통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재가 비교적 오래도록 치료제가 할 수 있고 예방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 치지 않으면 안 맞는 곳은 안 되니까 거기는 이제 균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미스타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품종에 따라서 사용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약해, 약효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품목을 쳐도 되는지 아닌지 여기 꼭들이 나왔어요. 아미스타는 완벽하게 여기에 품목을 체크를 해 보시고 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빈이에요. 아르빈. 여기 보면 아시아 벤졸라 메틸리스라 그래서 메틸이라 그래서 이게 한동안에 요걸 이제 쳐서 약해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 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도 기온이 높을 때 치게 되면은 약해가 올 수가 있어요. 모든 약들이 다 그렇죠. 30도를 기준해서 더 높을 때 치게 되면은 약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작용 기작이 차완하고 카예요. 카. 아시아 벤조라 메틸리스하고 그게 이제 1.7%, 델라니 디타누기가 30%가 들어있어요. 그래, 요거 아로빈인데 혼합제죠, 혼합제. 여긴 차는 뭐냐 하면은 여기 차. 기주식물 방호 유도라 이래가지고 이걸 치게 되면 나무가 스스로 병균이 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균 물질을 생산해요. 나무 자체가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식물 스스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그 물질, 뭐 단백질을 담으면 단백질 생산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방법을 몸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차 기능이에요. 차, 여기 차. 그래 기주식물 방어 기구 유도라 그래요. 기주식물, 그러니까 병균들이 좋아하는 그 나무로 오면은 와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뭐 단백질을 생산해서 힘을 기른다든가 또 세포벽을 단단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항 물질을 생산해서 저항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차 기능이에요. 아시아 벤졸라 메틸리스라는 거예요. 요 성분입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델란은 뭐 갈반도 좋고 탄저에도 좋은 거죠. 델란 약재가.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재가 여기 보면 차완하고 카다 혼합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델란이 들어가 있는 데는 파라핀 오일, 그러니까 오일 유제를 사용하면 안 돼요. 디시트론 뭐 이런 유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같이 써도 안 되고 완전히 근사치일 동안에 사용해도 약해의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약을 쳤는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 약을 치고 6시간 정도 바싹 말라 있다 하면은 크게 유실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뭐 4시간이든가 3시간이든가 있다 비가 왔다 이러면 사실 다시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먼저 치지 않았는데 벌써 친 지가 오래됐는데 비가 한 이틀 왔어요. 그럼 약을 방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방제, 12시간 이내 방제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24시간 이내 방제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포자들이 잎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지 못하거든. 그냥 뭐 발화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침범하고 들어가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습하는 시간이 있으면 균들이 침입을 잘 한다는 게, 바로 뭐 비가 나고 바로 해가 딱 나면은 균들도 그렇게 힘을 못 보는데 이 습한 고온이면서 습할 때 야들 침입을 잘 해요. 비 온 후에 바로 방제를 해 주는 게 좋고, 그럼 방제를 할 때 침투성 약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방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뭐 비가 뭐 하루 정도 왔다, 약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갔다 이제는 약을 쳐야 되는데 못 쳤다, 이럴 때는 그 다음날 할 때는 이제 예방제 쳐도 되는데 비가 이틀 이상 왔다 하면은 균들이 침입했을 거예요. 침입했기 때문에 침투성 약제 다3, 다2, 다2 정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약을 쳤을 때 해가 나잖아요. 해가 나게 되면 이제 증발하죠. 증발. 약이 묻었던 것도 증발하고 또 새로 잎들이 이렇게 뭐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요. 약이 결국 안 묻은 거예요. 안 묻어 있기 때문에 방제는 보통 4일, 5일 한 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은 병이 안 생기죠. 비가 오면은 병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무조건 내일 뭐 얼마큼 온다 그러면 오늘 약을 쳐야 돼요. 근데 약을 친 것이 보통 4일까지는 유효하던, 이게 비가 와도 지탱할 수 있는데 4일이 지나면은 증산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 소실돼서 없어져 가지고 약효가 남아 있는 것이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새로 비가 오고 하면 4일이 지난 후에 비가 온다 하면 곰팡이균들이 침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일 지나고 비가 온다, 5일째 비가 온다 하면 4일째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뭐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조금보다 많다 그러면 뭐 안 쳐도 되지만은 좀 기회를 두고 올 것이다 하면은 약 방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2나 다3 뭐 이런 약제하고 보호살균제 하고 혼용해서 합해 가지고 장마철에 주로 합니다. 해비치하고 망코제브, 프린트하고 캡탄 요렇게 해서 주면은 지탱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래도록 간다 그랬잖아요. 오래도록 여기 잎에 통달해 가지고 또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다시 퍼져서 약효를 낸다.
그런 것이 다 약재, 다. 다3 약재는 장마기에 예방제하고 안트라콜이라든가 망코제브, 캡탄 이런 거 하고 다3 약재하고 혼용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얼마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방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